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어느 먼 옛날, 조선의 역모를 꾀하는 자들이 어둠 속에서 판을 치던 시절이었소이다. 한 사내가 황급히 어디론가 말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칠성으로 그는 곧 한 대감집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는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소이다. 한양에서 서신을 가져왔다. 이 집에 사는 자라면 당장 얼굴을 내놓지 못할까? 하지만 집안은 그저 텅 비어있는 듯 한 것이었지요. 키우는 개나 마구간의 말들이라도 제 소리를 낼 법한데 어찌된 일이었는지 그 숨소리조차 들리질 않는 것이었소이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칠성은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새 도망을 쳤다 해도 이런 멀쩡한 물건들을 죄다 그대로 두고 가진 않을 텐데. 이 말과 함께 집안 곳곳을 자세히 둘러보는 칠성이었지요. 헌데 진짜 그의 눈에는 값비싼 그릇들에서부터 각 방마다 놓인 청자 항아리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소이다. 이에 다시 한번 이리 나오라 외쳐대는 칠성이었건만 그의 귀에는 그저 바람 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이곳은 마을 하나를 호령할 정도로 꽤나 명망 있는 세도가 안씨의 집안이었소이다. 왕의 역모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나온 지금 왕 앞에 스스로의 죄를 고하라 이르는 왕의 서신을 갖고 온 것이었지요. 헌데 이를 비밀리에 전달하는 역할은 전직 무사 출신의 중신 칠성인 것이었고 말입니다. 물론 군졸들을 대동해 기습 체포 작전이라도 펼칠까 했던 왕이었건만 그래도 오랫동안 신임을 얻어오던 안씨였기에 그냥 서신 하나로 제 잘못을 인정할 기회를 주려던 것이었지요. 헌데 그런 그의 집이 비어있는 것도 모자라 여러 거느리고 있어 마땅한 그 하인들까지도 죄다 없어버린 상황에서는 이대로 왕께 고해야 할 것에 근심만 쌓이는 칠성이었소. 헌데 이때 웬 고양이 한 마리가 안채 어딘가에서 슬쩍 나오더니만은 칠성을 빤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슬금슬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글쎄 칠성의 눈을 사로잡고 마는 것이었소. 아니 저것이 뭐다냐? 고양이가 슬쩍 남기고 간 발자국엔 글쎄 웬 핏자국이 서려 있는 것이었소이다. 이에 칠성은 그 고양이가 나왔을 법한 뒷문 쪽을 살피던 중 아주 커다란 문짝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었지요. 누가 봐도 엄청난 크기의 곡간인 것이었소이다. 이에 그 거대한 문을 천천히 열어보던 그 순간 칠성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것이었소. 그 곡간 안엔 글쎄 이 집에 살고 있던 여인들과 하인들 그리고 안주인으로 보이는 이 집 마님과 함께 안대감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었소이다. 거기다 이들이 보살폈을 개들과 말들까지도 모두 단칼에 베어진 듯 한 것이었지요.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놀라버린 칠성은 겨우 뒷걸음질을 치며 그곳을 빠져나왔소이다. 그리곤 피 묻은 서신을 든 채 중얼거리는 것이었지요. 안씨의 역모가 드러난 사실을 알아채곤 누군가 먼저 손을 쓴 것 같은데 아이를 어찌 미리 알 수 있었단 말인가. 저 안씨 스스로 벌인 일도 분명 아닐 것을.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얼마가 흘렀을까요? 그 안씨 집에서 꽤나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는 충수라는 이름의 사내가 자신의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소이다. 그는 워낙 천민 중에서도 천민 출신이었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이곳저곳 이사 다니기에만 바빴음은 물론이요. 초가집에 살 형편도 안 되던 터 때로는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던 때도 많은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살 의지 하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은 채
꿋꿋이 홀어머니와 산에서 캔 나물과 약초 등을 장에다 내다 팔며 끼니를 이어온 것이었지요. 그런 와중에 이곳 한 마을에 자리를 잡고 살아온 지도 어언 10년이 넘어가던 터 충수는 그 마을에선 나름 주먹 꽤나 쓰는 건달로 통하고 있던 것이었소이다. 여기서 건달이라 함은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의 푼돈마저 마구 빼앗아 버리는 그런 질 나쁜 성질의 것일 수도 있는데 충수는 달랐소. 그는 마을 백수 청년들을 선동하는 기질이 남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진 주먹힘이라는 것이 어린 시절부터 아주 남다른 것이었기에 그를 따르는 동네 젊은이들이 10대 명은 넘어가던 터 마을에서 물난리라도 나면 이 충수 말 한마디에 금세 커다란 둑이 쌓아지는 것이었소이다. 이 밖에도 큰 벼락을 맞고 쓰러져 길을 막아버린 느티나무나 산사태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에도 충수는 사람들을 모아 금세 복구되도록 해놓는 것이었소. 다만 외지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껄렁껄렁한 탓에 그들의 말을 빌어 건달이라 불렸던 것이었지요. 어린 시절부터 하도 자신의 어머니가 남 돕는 일에는 제 쓸개까지 빼어줄 듯한 모습에 불만이 많았던 터였건만은 그래도 머리가 커버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어머니를 자신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는 충수였으니까 말이지요. 그의 어머니가 또 항상 말씀하시길 남들한테서 빼앗아 이득을 취하려 말고 남을 진심으로 돕는 데서 이득을 취해야 한다. 라는 뜻의 충수는 죽는 날까지 그러기로 다짐을 한 터였소. 어찌됐든 이랬다 보니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그저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는 그런 충수였소이다.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자란 그였건만은 어머니가 드실 음식은 충분히 구해오면서도 저 자신은 정작 나무 껍질이나 벌레 그리고 때마다 산짐승들을 잡아서는 저 나름대로의 몸기운을 만들어 온 것이었소이다. 그러면서 이 마을 끄트머리 이 작은 초가집에 자리를 잡은 이들 모자였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날도 최씨 할아버지의 밭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팔다리를 걷어붙인 충수는 뙤약볕을 쪼이고 있었지요. 아이고야. 이놈의 더운 날씨는 언제 끝이 날런지 적당한 바람이라도 솔솔 불어주면 좋겠구마는. 이런 최씨 할아버지의 말에 충수는 그저 환한 미소만 내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다른 날보단 제 일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요. 마침 아침을 굶었더니만은 몸이 어찌나 가벼운지, 어째 점심이 되기도 전에 금방 울어댈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말이지요. 허! 이에 최씨 할아범은 어째 또 아침을 거르고 왔느냐면서 오후엔 또 쌀가 많이 나르는 일을 시켜야 하니 얼른 국밥이라도 하나 사 먹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 집사람이 다리가 아프다 생난리를 쳐서 말이네. 점심 새참은 없으니까는 저 장터에서 국밥이나 말고 오게. 내 그 국밥 값은 따로 줄 테니까는. 그러자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던 충수였건만 밭일을 더 빨리 끝내려면 하는 수 없다는 마냥 고개를 조아리며 장터로 향하는 그였소이다. 안 그래도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있을 어머니가 궁금하기도 했던 차였거든요. 매일 아침 끓인 숭늉이라도 꿀떡꿀떡 넘겨대던 어머니였건만은 무슨 일이었는지 오늘 아침엔 뭐 하나 입에 대고 싶지 않다며 새벽같이 장터로 나간 어머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충수는 국밥 한 숟갈 뜨고 싶은 마음은 참아내고서는 어머니가 나무를 팔고 있을 자리로 발길을 옮겼지요. 헌데 아니 저놈들 지금 뭘 하고 있다냐? 충수의 눈에 들어와 꽂힌 것은 글쎄 어머니가 웬 장정 새놈들한테 둘러싸여서는
양손을 비벼대며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아지매. 이래도 진짜 안 볼 것이여? 우리가 이 동네에까지 발을 들인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지. 일단 당신이 알만한 그곳을 빨리 부르란 말이오. 제일 키가 큰 장정 하나가 마치 충수의 어머니를 한 대 때릴 마냥으로 한 손을 지켜들며 외쳐댔소이다. 그러자 이 순간 당신들 뭐시오? 지금 내 어머니한테 무슨 짓거리들이오? 이에 충수 어머니의 나물 주머니를 발로 차버리려던 신용을 하던 놈이 슬쩍 충수를 바라보는 것이었소이다. 아니 그럼 니놈은 또 아들놈이라는 것이냐? 그럼 어째 니놈을 다그쳐 할지 모르겠구만 그래. 그곳이 어디라더냐? 네 어머니가 도와줬다던 그 필선이란 연이 있는 곳이 대체 어디냐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내 어머니가 누굴 도와줬다고? 아, 밤낮 이창터 말고는 나랑 나다니는 곳이 없는 어머니인데 지금 어디서 헛소리를 듣고 와서는 그런 얘기를 짓거리는 거요? 충수가 제 어머니를 보호하듯 감싸며 저 나름의 주목을 불끈 쥐는 것이었소. 그러자 요 동네 꼬마 아이들한테서 들은 것인데 말이지. 그래도 아이들이 괜한 거짓말을 할 리가 없지 않은가. 당신 어머니께서 허름한 차림의 여인을 어딘가로 데려가는 것을 봤다는 것인데. 이 동네에선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인이라고도 했으니 외지에서 왔을 건 틀림이 없고, 더군다나 우리가 찾고 있는 필선이란 여인이 확실한 것 같아서 말이외다. 그나마 가장 점잖아 보이는 장정이 말을 잇는 것이었소이다. 이에 충수의 어머니는 그건 동네 아이들이 잘못 본 것입니다요. 전 분명 이 장터에서 나물만 팔고 있었는데쇼. 어찌 그런 여인을 제가 언제 도와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뜩이나 나물 사가는 손님이 없어 놓은 탓에 제 다리에 쥐나도록 앉아만 있어야 했거늘. 그리고 내 어머니가 무슨 일을 했든 내가 죄다 알고 있는 터인데 어찌 그런 홍두깨 같은 소리가 나돌 수 있단 것이오? 그 아이들이 때론 없는 얘기도 막 지어내는 탓에 저도 언젠가는 한번 혼쭐을 내줘야겠다 생각한 적이 있었소마는. 그러니 당신들도 괜한 헛소리 듣고 이러지 말란 말이오. 아둘 모자의 말에 장정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지요. 그러더니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니만은 그럼 뭐, 그 아이들을 한번 더 추궁해 봐야 될지 모르겠구만 그래. 그럼 어찌됐든 당신들 말을 믿어보겠소이다. 그래도 거짓이라 밝혀질 땐 뼈도 못 추릴 줄 아시오. 얘들아 가자. 라며 사라지는 장정들이었소. 이에 충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지요. 어머니, 어찌 저런 놈들이 마을에 들어왔답니까? 어머니가 괜히 맘씨 좋아 보여 그랬는지, 뭘 그렇게 찾고 있다는 것이오? 글쎄다. 어찌됐든 이만한 것이 다행이라 않는가. 라며 다시 나무를 팔기 시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헌데 넌 일하다 말고 어찌 여기까지 온 것이냐? 최씨 할아범한테 혼이라도 난 것이요? 아니요. 그것이 충수는 곧 자신이 국밥을 먹으러 왔다가 들른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었소이다. 그리고는 어머니도 시장하지 않느냐며 놀란 가슴도 쓸어내릴 겸 주막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었소이다. 그리고는 모자가 마주 앉아 국밥을 말아내는 것이었지요. 헌데 어머니, 근데 어째 동네 꼬마들이 그런 없는 소리를 했을까요? 어머니가 그런 아이들한테 눈밖에 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그저 국밥만 한술 뜨고 나더니만은 아이들이 거짓말할 줄 모르긴 한다마는 내가 그 다른 사람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막 도와주는 일은 없지 않느냐? 그러자 충수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도 마을에 처음 들어온 여인이라는 것인데 어디 어머니가 그런 낯선 여인을 도와줄 일이 있었겠소? 그런 것이 우리 사정에 돈 되는 일도 아닌 것을.
그러자 어머니는 제 국밥만 바라보던 터에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만 근데 충수야, 내 사실 그 여인을 만나보긴 했다는 거 아니냐? 그러자 깜짝 놀라는 충수였소이다. 아니 뭐라고요? 그 여인을 만났다라니. 아니 그럼 어머니한테 무슨 말이라도 걸어왔다는 겁니까? 그러자 한동안 말없이 제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어머니가 아, 말을 걸다 뿐이냐? 그 여인을 어쩔 수 없이 도와주긴 했더랬지. 내 미쳐 너한테 얘길 못했지만 말이다. 그러자 제 앞에 놓인 깍두기 접시를 뒤엎어버릴 듯 밥상을 내려치는 충수였소이다. 아이고야, 어머니, 그럼 언제 그 일이 있으셨답니까? 그럼 아까 그놈들이 한 얘기가 전부 사실이었단 말이오? 아니 어쩌다가. 그러자 충수의 어머니는 나름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지요. 장터에서 옷차림이 허름한 여인이 배회를 하고 있길래 뭘 찾느냐 물었더니만은 자신을 숨겨달라고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자신도 모르게 충수 어머니만 아는 빈 창고에다가 몸을 숨겨줬다는 것이었지요. 그 창고란 것이 오랫동안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산길 초입에 있어 놓은 터, 그곳은 충수도 익히 알아오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도 거기 숨어 있다는 겁니까? 한 이틀 됐더랬지. 그동안 어찌나 굶었던지 내 먹을 것도 아침마다 갖다 줬더니만은 아주 허겁지겁 잘도 먹더구나. 아, 그런 여인을 어찌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오. 이 소리에 충수는 얼른 그곳에 가보고 싶은 마음뿐인 것이었습니다. 괜히 잘못된 일에 엮여 어머니와 저 자신이 피해를 보진 않을까. 그리고 그 여인이 대체 누구인지, 또 왜 그 껄렁껄렁한 놈들이 그녀를 찾고 있는지 그 연유를 알고 싶던 것이었지요. 이에 어머니와 헤어진 뒤에 충수는 최 씨의 할아범의 심부름까지 모두 다 마친 뒤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즈음 얼른 그 창고로 뛰어가는 것이었소이다. 물론 충수의 어머니도 그곳을 향하고 있었고 말이지요. 마침내 그 창고에 다다르자 충수는 그 여인이 어떤 모습일지 나름 궁금함이 올라오는 것이었소이다. 하지만 그보다도 여인의 정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거늘 엉뚱한 일을 잘못 도와줬다가는 자신과 어머니도 똑같은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 말이지요. 몹쓸 놈들한테 쫓기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일이 없는 것이었으니 충수는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가다듬으면서 그 창고의 문을 살며시 열었더랬소. 그리고는 그 여인과 마주하고 나자 충수의 어머니도 그제서야 도착해 들어오는 것이었소이다. 충수야, 이 어미의 말을 잘 들어보거라. 이 처자가 오갈 데 없는 아주 딱한 처지이다 보니까는. 어머니, 그럼 여기보단 우리 집이 더 낫지 않겠소? 밤엔 산짐승 우는 소리 때문에 선잠도 제대로 못 이룰 것 같은데. 분명 여인의 사정을 다 드러났을 아들이었건만 대뜸하는 소리란 것이 어머니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요. 아니 그럼 이 사람의 사정은 다 듣고 이해를 했다는 것이냐? 그러면요. 그 안씨 집안의 양녀지만서도 그 집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로 혼자 뒷간에 숨었다가 도망을 쳐나왔다지 않겠습니까? 그런 큰 고비를 넘겼으니 이젠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지요. 이 소리에 한없이 눈물만 흘리던 여인은 더 큰 소리를 내며 오열하는 것이었소이다. 자신을 이래 생각해주는 충수의 얘기란 것이 그 어떤 위로보다도 감동적이었으니까 말이지요. 여인의 통곡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충수였건만은 뭔가 들뜬 모습이기도 했던지라 어머니는 큰 결심을 했다는 듯 어금니를 악무는 것이었소. 그러더니만은 충수야, 내 너한테 이제라도 알려줘야 할 것이 있구나.
평소 같지 않은 어머니의 태도에 충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이르는 것이었소. 그러자 저 여인 필선이는 너의 친동생, 그러니까 내가 낳은 딸이란다. 그 순간 충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내 너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를 낳았는데 말이지. 그땐 지금보다도 더 살 길이 막막했을 때였다. 그랬다 보니 둘 다 키울 재간이 없더구나. 그래서 내 이 필선이를 아주 좋은 집안으로 입양을 보냈더랬지. 근데 살아가면서 이 필선이 생각에 하루도 맘 편한 날이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랬다 보니 필선이를 한두 번 만나본 뒤로 아니 그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분을 진작부터 만나왔단 겁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충수는 예전 기억이 머리를 스쳐가는 것이었소.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어느 날인가 어머니가 뜬금없이 아는 언니 집에 들렸다 온다면서 한참이나 지난 후에 들어왔으니까 말이지요. 이런 기억의 충수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그 필선이란 여인을 바라봤소이다. 너무도 빼어난 미모에 보자마자 홀딱 빠져버렸던 자신이 살짝 나쁘끄럽다는 듯 금세 고개를 돌렸지만 말이요. 그럼 이 사태를 어찌해야 좋단 말입니까? 어머니가 숨겨둔 자식이 있었는 줄은 내 꿈에도 몰랐지만 다 제 잘못입니다요.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기로써니 뭘 어쩐다고 어머니한테까지 피해가 가도록 했는지 그 집에서 그냥 이 소리에서 충수의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을 받았소. 그런 소리 말거라. 잘못이 있더라도 그 집에 입양 보낸 내가 잘못이지. 넌 아무 죄 없다. 넌 그저 이제부터 살 길만 모색하면 되느니라. 이런 미처 생각도 못한 모녀의 대화에 충수는 창고 밖만 바라보다가 말을 잇는 것이었소. 그 안씨란 분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소만. 뭐 어쨌거나 동상이 그런 일을 겪었다니 내 얼른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소이다. 왠지 아까 보니까 그 장정놈들이 만만치 않아 보이긴 하건만은. 이런 아들의 말에 손을 꼭 잡아주는 어머니였소이다. 고맙다, 충수야. 내 차마 너한테 얘기 못한 동생이라지만서도 너랑 같은 핏줄 아니랄까봐 아주 정직하고 고든 처녀로 잘 자라줬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런 집안에서도 살아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 이 소리에 필선은 안씨 어르신은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요. 그 은혜는 평생 가도 못 갚을 것 같았건만은 그런 분이 영모를 모해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그 대화를 엿들은 이상은 이에 충수와 그의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자 계속 말을 이어가는 필선이었지요. 전 그날 분명 안씨 어르신과 나누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작 보낸 서찰이 답을 안 해서 찾아온 것이라며 자신의 영모 사실이 누구한테도 드러나면 안 된다면서. 이런 필선은 얘기에 놀래하는 충수와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나자 필선이 조심스레 품에서 꺼내드는 건 두꺼운 종이로 된 서찰이었소이다. 해서 제가 도망쳐 나올 때 안씨 어르신 방 안에서 갖고 나온 것입니다요. 평소 숨겨둔 곳을 제가 알고 있었기에 여길 보면 안씨 어르신을 회유하려는 말들이 적혀 있고 동참 안 할 경우에는 누명을 씌울 거라 협박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지요. 이에 그 서찰을 충수가 받아들자 이리 줘보거라. 내가 얼른 봐봐야겠다. 어머니, 제가 까막눈이라 해도 그번은 느낌이 있다 안 합니까요? 라며 서찰을 뒤집어 보던 충수가 뭐 안 좋은 말만 잔뜩 써 있는 것 같긴 하네 그려요. 그럼 뭐옵니까? 제대로 읽어주소. 갑자기 생긴 동생이었다지만 그래도 창피한 건 싫었나 본지 괜히 읽는 척이라도 하려던 충수였소이다. 그리곤 서찰을 어머니께 드리자 이악선이라. 이자라면 현재 왕의 오른팔로 군림하고 있는 자가 아니더냐. 이놈이 영모를 꾀하고 있다니. 그럼 정말
왕권이 위험하구나. 그렇습니다요. 허나 이 서찰을 그대로 왕께 전하려다 보니 되려 서찰은 거짓이다. 그 자가 우겨대면 말입니다. 제 말은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지요. 이런 필선의 말에 충수와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민하는 표정을 내보이는 것이었어. 그래도 안씨 집안을 그런 쑥대밭으로 만든 이가 그놈이거늘 자신의 영모 사실이 드러날까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인데 그걸 왕이 모르고 있다니. 그럼 어쩐다. 이를 알릴 방법은 그 서찰뿐인 듯 싶은데. 이런 어머니의 말씀에 충수는 필선을 바라보았소이다. 한떨기 장미꽃과도 같은 그 향기 어린 모습에 충수는 자신한테 이런 예쁜 동생이 생겼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실감이 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저도 모를 사명감에 불끈 힘이 솟아나는 것이었소이다. 아옵니, 그것이 뭐가 그리 걱정 근심거리란 말입니까? 여기 듣고 보고 한 증거가 다 있어버리는데 이걸 그놈의 반대파한테 갖다가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요? 내 여기저기 동네를 옮겨 살아봤어도 어딜 가나 반대 세력들이 있기 마련인 것을. 이런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내저을 뿐이었지요. 아들 충수도 제 나름의 싸움꾼 기질이 남다른 건 알고 있었더랬지만 이건 동네 일하곤 차원이 다른 얘기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내 얼른 친구들을 불러다가 한번 일을 제대로 처리해보겠소이다. 우리 집으로 가는 건 아직 위험하니 일단 서찰을 이리 줘보시오. 내 그걸 왕께 전달할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얼떨결에 서찰을 전하는 필선이었건만 이를 받자마자 얼른 창고 밖을 뛰쳐나오는 충수였지요. 그리고서는 자신을 따르는 청년들을 불러 모아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었소이다. 이 중에는 최씨 할아버지의 손자 애봉이를 포함하여 한수, 민국, 공덕, 상구 등이 있었지요. 자, 애봉이, 넌 할아버지가 고위 관리인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다더냐? 그러니 할아버지께 이학선이란 자의 반대파와 관련된 분을 알려달라 하고 그분께 얼른 이 서찰을 전달하도록 해라. 이건 절대 열어보지도 누구한테 보여주지도 말고. 알았지? 그리고 너 민국이는 오늘 이 마을을 돌아다니는 외지인 3명을 찾아보고 그놈들의 행적을 나한테 일일이 알려줘. 그러다 내가 신호를 주면 내가 전하는 얘기를 슬쩍 흘려주면 된다. 그 얘긴 내가 때가 되면 알려줄 테니. 이런저런 심부름을 여러 차례 시키고 난 충수는 며칠 뒤 다시 여동생 필선이를 찾아갔지요. 아직까진 자신의 어머니 말고는 그녀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창고로 말입니다. 계십니까? 충수는 낮게 그러나 또렷이 불렀더랬지요. 헌데 한동안 대답이 없는 것이었소. 이에 충수는 혹시 떠나기라도 한 것은 아닐까, 아님 무슨 병고라도 생긴 것은 아닐지 순간 불안이 밀려왔소이다. 헌데 이때 창고 안쪽에서 조심스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몸을 일으키는 기척이 들려왔지요. 그리고는 곧 필선의 모습이 드러났소이다. 어머니께서는 왔다 가셨소. 아니요, 아직. 여인은 잠시 충수의 얼굴을 살피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소이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을 감싸 안으며 말했지요.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한답니까? 필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소. 그러자 오늘이 왜다. 바로 거사가 치러질 것이요. 이에 필선은 살짝 놀라는 눈치였소이다. 네? 그렇다면 이때 산길 어귀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소이다. 충수는 재빨리 창고 문을 닫고 밖으로 살폈더랬지요. 그러자 어둠 속에서 지난번 장터에서 보았던 장정셋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소이다. 여기인 것 같은데요? 그 돌던 얘기의 그 창고가 이곳이 틀림없소이다. 이들은 개 한 마리까지 데리고 와 창고 주변을 돌기 시작했소이다.
충수는 필선을 창고 안쪽에 숨기고 자신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창고 앞을 지켰지요. 누구냐? 이 밤중에 왜 남의 창고를 서성이는 것이냐? 이때 장정 중 한 명이 내 그 안에 있는 걸 다 알고 왔다. 당장 그 필선이란 여인을 내놓지 않으면 이 창고를 불살라버릴 테다. 이에 필선은 깜짝 놀라 몸까지 떠는 것이었소이다. 하지만 충수는 무슨 일이었는지 살짝 미소를 내보이는 것이었소이다. 그리고는 창고 문을 부수려는 장정들의 반응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었지요. 헌데 이때였소이다. 갑자기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만 무사 차림의 사내가 군졸들을 이끌며 달려오는 것이었소. 그는 바로 칠성이었소이다. 이내 칠성은 창고 앞에 멈춰 서자마자 장정들에게 호통을 쳤소. 이놈들! 왕명을 어기고 백성들을 해치려는 자들이 누구냐? 어째 너희들이라면 당장 무기를 버리지 못할까? 이에 순간 장정들은 칠성의 위험에 눌려 잠시 동안 머뭇거리더니만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치려 했소. 그러자 칠성이의 눈빛 하나에 군졸들이 애워싸더니만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렸지요. 이윽고 칠성이 창고의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오. 안에 계신 분들은 두려워 말고 나오셔도 돼요. 여기 왕의 명을 받고 왔소이다. 충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고 칠성은 두 사람을 차례로 살폈소이다. 당신이 안씨 집안의 생존자이십니까? 필선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밤의 진실을 모두 알고 있어. 칠성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을 했다오. 다행입니다. 전 그날 안씨 집안에서 벌어진 일을 조사하란 명을 받고 왔소. 내가 그 현장에 갔을 땐 이미 모든 일이 벌어졌던 상황이라 이제서야 당신이 갖고 나온 그 서찰을 임금님께 모두 보고하였소. 그러자 충수가 고개를 끄덕이더니만 그럼 이 일의 배우는 누구랍니까? 당장에 붙잡긴 했답니까? 칠성은 잠시 침묵하다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왕의 신임을 받던 자 중 하나로 바로 이학선이란 자요. 그는 자신의 영모 계략을 안씨에게 누명을 씌우려다 적발이 되자 그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외다. 그럼 필선님께서는 제가 전해 듣기로 안씨와 이학선의 대화까지 엿들었다고 하던데 함께 가 증언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소? 그러자 필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오. 네. 진실이 드러나 억울한 이들의 한만 풀 수 있다면 그리하겠소이다. 그녀의 결연한 표정에 칠성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충수는 이 모든 일들이 생각대로 됐다는 듯 슬며시 미소를 보였지요. 왕궁에 그것도 이학선과 반대파의 서찰을 전한 것도 그 연유로 이 시각 무사 칠성까지 불러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충수가 동네 청년들을 시켜 가능했던 일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이에 결국 충수도 필선을 따라 나서기로 한 그 밤, 이들은 곧장 한양으로 향했더랬지요. 그리고 이틀 후 한양의 궁궐에서 칠성과 충수 그리고 필선은 왕 앞에 서게 되었소이다. 왕은 그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고 필선의 증언과 칠성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의 실세였던 그 이학선이란 자를 직접 신문하기에 이르렀소. 그 자는 처음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필선이 그날의 대화를 정확히 재현하자 결국 무릎을 꿇고 모든 죄를 자백했소이다. 왕은 크게 노하며 그 자와 그의 일당 모두를 처단하였고 안씨 집안의 억울한 죽음도 명예롭게 복권시켰소이다. 필선은 왕의 특별한 배려로 궁궐에서 새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충수와 어머니는 한양에서 새로운 집을 하사받아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소.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난 뒤에도 충수의 마음 한켠에는 세상의 어둠과 권력의 무서움을 다시금 새기게 되었지요.
그는 그날 이후 더욱 굳건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갔소이다. 남을 돕는 데서 이득을 취하라. 는 이 말. 이제는 충수의 삶 전체를 이끄는 등불이 되었던 것이었지요. 그럼 여기까지. 한낱 평범한 건달 청년의 기지와 용기가 조선의 한 시대를 바꾸는 큰 물결이 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길 학수고대 하겠소이다. 그럼 이야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